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비극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지요.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인근의 비료 공장 때문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환경부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2006년에 첫 암 환자가 발생한 지 13년 만입니다. 사태의 원인 그리고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겠지요. 피해 구제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페이스북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여여 동안 주민 22명이 암에 걸리고 14명이 숨진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은 2017년 인근 비료 공장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환경부가 1년 넘게 조사한 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 공장에서 불법으로 건조하면서 발생한 1급 발암물질,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등이 영향을 줬다며 집단 암 발병과의 역학적 관련성을 확인했습니다.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연초박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을 익산시가 보고받고도 무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게 불법인데 그냥 작성을 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럼 익산시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주민들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또 발암의 원인이 된 연초박을 불법으로 처리하도록 방치한 KTNG의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쓰지 못하게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할 것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피해 구제법으론 치료비 보전 수준에 그쳐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옆 장고제마을과 와린마을입니다.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전마을 비료 공장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입니다. 주민 130명 가운데 암에 걸린 환자는 18명. 암 발병의 원인을 밝혀달라며 역학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조사를 안 해줬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공장이 다 보이고 그런데 우리 마을도 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원 내기마을도 20년 전 아스콘 공장이 들어선 뒤 17명이 폐암과 식도암 등에 걸려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발표된 역학조사 결과는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해 주민들은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장전마을 같이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 국민들의 입장에 있어서 조사해줄 그런 역학조사 때문에 필요하다. 정읍에 있는 정해마을 주민들은 재활용 폐기물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4년째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마을 주민 58명 가운데 4명이 암으로 숨졌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하죠. 저기서 혹시 사람한테 유해물질 같은 게 섞여 있는 걸 갖고 와서 가동을 하고 있지 않나.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주민들.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장전마을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권태영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전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최재철 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예, 대책위원장 최재철입니다. 익산시의회의 임형택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홍정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홍정훈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옳았음이 증명이 됐습니다. 인근의 비료공장, 금강농산이죠. 여기서 나온 발암물질이 암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왜 이런 조사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더 애통할 텐데 먼저 주민 대책위원장 최재철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주장한 게 옳아요. 환경부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느낌,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장이 이제 2001년 들어서 가지고 이제 공장이 가동되면서부터 이제 비극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너무 이제 숨이 쉬기 힘드니까
뭐 진짜 어린아이가 일기를 썼는데 숨 쉬고 살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일기를 쓴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2002년도 경에는 주민들이 도저히 이 공장이 때문에 그 발생하는 그 공해 문제나 네. 또 그 저수지 그 오염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 공장 입구를 갖다가 트랙터로 막고 네. 또 그 길에 말뚝도 박아가지고 네. 이렇게 좀 공장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일들이 주민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는커녕 네. 오히려 주민들이 재판에 가서 벌금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면서 이 공장은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형태의 그런 계속되는 그런 나쁜 그런 형태의 그런 뭐 원료를 써가지고 네. 해가지고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암 환자가 발생이 되고 주민들의 고통이 네. 계속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그 공장이 들어서고 지금 18년, 지금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행정하고 공장하고 이 KTNG하고 잘못을 해놓고 네. 그 고통은 주민한테 주고 이 고통이 끝난다는 날짜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암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주민의 고통은 계속되고 또 거기에 살았던 그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그 건강은 어떻게 올 것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그 행정의 그 무관심과 어떤 그 부재, 행정의 그 어떤 관리 부재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정말 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권태웅 사무총장. 네네. 그동안에 이제 뭐 장전마을 진상 규명을 위해서 애를 써오셨는데 네. 그동안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2001년에 공장이 들어와서 2016년 여름까지는 그냥 무방비로 방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까지요? 예, 2016년 가을에서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주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네. 좀 살려줘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언론이 훨씬 더 많이 보도를 해주고 2016년 9월부터 행정 조치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그렇습니다. 일어난 예, 일이군요. 예. 그래서 그 이전에 했어야 될 행정 조치들은 왜 예전에는 그러면 오염이 없었나? 예전에 주민들이 정말 못 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2016년 9월부터 행정 조치가 집중돼 가지고 불과 2017년 4월 24일 날 공장이 폐쇄됩니다. 네. 그러니까 불과 한 6, 7개월 만에 공장이 폐쇄돼 버렸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 주민들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 저렇게 할 것을 지난 10몇 년 동안 왜 주민들 얘기를 전혀 듣질 않았나.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익산시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2017년 한 11월 달에는 자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 그 공장 주변과 마을 전체가 다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밝혀냈었고요. 네. 환경부 조사가 이제 작년 1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여하튼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좀 조사를 해줬으면 지금 얼마 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 결과가 아마 올해 초에 발표가 됐어야 맞았어요. 네. 근데 결과도 전혀 환경부 입장에서는 모호하게 또 내기마을처럼 결론을 내리려 했다가 저희 이제 주민들과 주민들을 돕는 전문가들이 함께 다양한 그 자문을 구하고 국회 가서 토론도 하고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국역학회라는 그 전문 역학기관조차도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서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에는 주민들의 정말 눈물이 굽이굽이 다 배어 있습니다. 환경부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싸워서 얻어낸 거군요. 그 연관성이라는 그렇습니다. 것이. 지금 이 결과도 지금 이 비특이성 질환과 관련해서는 처음인 네. 거거든요. 근데 장전마을 문제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최근에 우리 마을도 이런 피해를 입고 있어 하는 데가 되게 많이 연락이 오고 있어요.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주기 전에는 장전마을 저희들하고 같이 싸운 지가 거의 한 3년 다 돼가거든요. 3년 동안 그것도 주변에 각계 전문가들이 정말 자원봉사로 네. 헌신적으로 도와주셨기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이지 네. 주민들은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중간중간에 여러 이 전문적인 얘기를 해대면 그걸 넘어설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결과 조사를 다 해놓고 올해 초에도 그랬습니다. 올해 초에도 환경부가 처음에는 마을도 작고 주민들도 이미 다 돌아가셨고 조사해보니까 환경오염 데이터도 얼마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인과관계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게 원래 환경부 입장이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보니까 환경부의 이 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가 사실 없었고요. 예, 그래서 이 상식의 눈으로 보면 환경오염이 있었고 다른 환경오염원이 없고 주민들이 현재 아까 22명 중에 14명 그랬지만 17년까지 통계입니다. 네. 현재까지 우리 주민들 파악해 보니까 33명 중에 네. 33명이 암에 걸려서 17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현재 6분은 지금 정밀 조사를 또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올 때까지 결국 이 방치됐다는 것은 장전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전국에 굉장히 많은 마을들이 이런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에 노출돼 있을 거다. 네. 예, 이런 점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네. 홍정원 변호사님. 예. 일단 비료 공장 때문에 네. 암이 발생했다. 그래서 사망했다. 이런 이제 연관성이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환경 피해 구제법이라는 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은 있는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 환경 오염을 일으킨 사람, 오염 원인자라고 하는데 그 오염 원인자가 배상을 해야 하지만 그 오염 원인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일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제급여 신청과 그다음에 심의 절차 등을 거쳐서 보상을 받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 중요한 거는 사후 대책들일 텐데요. 네. 그런 사후 대책들이 빨리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12월 앞으로 돌아오는 12월 3일 날 처음으로 이제 전라북도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익산시하고 마을 주민들 그리고 민간대책협의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사후 대책을 처음으로 논의를 하고 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동안 사실 사후 조치를 위한 예산도 마련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에 관해서는 특별한 논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거죠. 네. 그러한 빨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계획도 수립되고 그에 따라서 이 주민들의 고통을 일부나마 사후 조치를 통해서라도 어루만져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임명택 의원님, 네. 금강농산 이 문제의 이제 비료 공장인데 이 공장을 직접 관장하는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이제 익산시 아닙니까? 네네. 익산시가 좀 더 빨리 대책을 세웠더라면 뭐 이런 피해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익산시 의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뭐 익산시의회도 이 문제 결과 발표가 나온 직후에 네. 깊은 어떤 사죄의 마음과 함께 이루의 어떤 그런 뭐 표현들을 좀 일단 드렸고요. 그리고 네. 뭐 이제 익산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익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무한 책임을 느끼고 네. 더 이 지금까지처럼 뭔가 무책임하게 아니면 방어적으로만 이 일을 대하지 말고 뭔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환경부의 어떤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옆에 지금 와린 장고제 마을까지도 더 확산해서 조사해달라고 하는 청원도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익산시가 입장을 빨리 내놓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더더욱 재발되지 않도록 또 어떻게 폐기물 관리라든가 이런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든가. 그러니까 익산시가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전국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환경 참사가 일어난 그 한 현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나 뭐 상급기관의 어떤 입장을 기다리기보다는 익산시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좀 그런 적극적인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도 네. 더더욱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익산시와 함께 노력하고 또 익산시에 촉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도 익산시는
뭔가 이로 인한 어떠한 우리에게 책임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방어적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오늘 더더욱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명하시고 사과를 표명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작 그 사과 안에 정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일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해법 제시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향후에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까 남원 내기마을을 비롯해서 인천 사월마을 뭐 전국에 이런 마을들이 몇 곳이 있는데요. 이런 인과관계가 좀 어느 정도 규명이 됐을 때 어떻게 구제해 나갈 것인가 네. 좀 적극적으로 대책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저희 익산시의회와 익산시도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이제 왜 발생했는지 또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는지 그동안에 또 빨리 대응은 왜 못했는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철 위원장님, 처음에 공장이 이제 들어선 게 2001년이라면서요? 예. 당시에 이게 어떤 공장이다 주민들한테 설명 정도는 있었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이제 이런 공장이라는 얘기는 안 했죠. 어쨌든 공장이 들어서는데 이제 주민들은 좋은 공장인 줄 알았고요. 네. 또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마을에 공장 하나쯤 있으면 뭐 주민들이 먹고 살기도 편하고 네. 해서 좋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찬성을 했는데 이게 공장이 가동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최초의 허가가 전라북도에서 나가거든요. 근데 허가가 나가고 이제 어떻게 해서 그 피마자 박이라 그래서 뭐 청산가리 6,000배가 나온다는 그런 청산가리 6,000배가 들어있다는 그 니신 성분이 있다는 그 피마자 박을 갖다 가공하고 그다음에 폐타이어를 갖다가 열을 가해서 노타리 킬런이라는 그런 걸 돌려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그 굴뚝으로 380도 가열된 찐 연기가 공장으로 퍼졌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KTNG에서 파는 담배에는 그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장전마을에는 필터 없는 담배를 입안에 가득 물고 24시간 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지금 뭐 익산시도 저희가 그 마당에 그 폐기물이 묻혀 있다고 계속 저희가 이거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익산시는 계속 그것을 뭐 진짜 6개월가량 이렇게 미루고 조사를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 발암물질에는 이 밤감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물질이 축소되고 줄어들고 없어진다고 그래요. 나중에 소멸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난 뒤에 조사를 하니까 그냥 일반 폐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2010년 같은 경우로 보니까 공장 인근의 이제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때 주민들이 시에 신고했고 시에서도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만이라도 전라북도에서 제대로 된 조치만 해줬어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대로만 조치를 해줬어도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시류 조사를 했는데 시류 조사한 내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물에. 그러면 물고기가 죽고 그때 가장 사람이 많이 이렇게 죽어가는 때에 그런 문제가 없다. 음용수 기준에 의한 조사만 했지 어떤 발암물질이나 이런 중금속 이런 조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사람들끼리 죽고 물고기가 죽었으면 그 시료를 다른 기관을라도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애석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정은 변호사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연초박이라는 거죠. 담배잎 찌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만들고 있는 남은 찌꺼기인가 봐요. 이제 그게 퇴비용으로만 쓰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공장에서는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데 썼다는 거죠. 근데 주민들 신고받고 공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 금방 나올 텐데 이런 게 조치가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건강 역학조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연초박이기는 합니다만 연초박 외에도 파라고 하는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물질들도 다량 발견이 되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연초박. 네. 연초박은 우리나라 법령상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폐기물관리법에 위임을 받은 농촌진흥청 고시에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 비료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퇴비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퇴비로 만든 물질들을 쌓아놓고 일종의 썩혀서 땅에다 뿌릴 수 있는 물질로 만드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금 이 공장에서는 그거 외에도 이제 유기질 비료라는 걸 생산하는 공장이었는데 유기질 비료는 뭐냐면 썩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폐기물들을 모아다가 그냥 비료로 만드는 겁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열을 가해서 건조를 시키는데요. 이 열을 가해서 건조시키는 공정을 통하기 때문에 당연히 열이 닿는 거죠. 이때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면서 다량의 파라는 물질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 연초박은 담배이기 때문에 담뱃잎을 태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TSNA라고 하는 담배 특이성 물질들, 암 발생을 일으키는 담배 특이성 물질들이 다량 발견이 되는데 이러한 공정들은 사실 누구라도 눈으로 가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조사를 하지 않은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정말 답답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업체에서 주민들이 이 업체 때문에 냄새가 나서 또는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공장에서 나오는 이 연기가 어떤 물질이길래 어떤 냄새를 풍기는 것이고 어떤 물질이길래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인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상식이죠. 예. 상식이죠. 예. 그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익산시는 이러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하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조사만 합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조사는 뭐냐면 냄새가 나는 물질 1리터 정도로 포집을 하면 이 물질을 냄새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공기하고 섞었을 때 냄새가 안 나는 기준이 500리터, 즉 500배의 희석을 시켰을 때 냄새가 나냐 안 나냐 그것만 따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업체가 자신들이 발생시키는 오염물질이 뭐라고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신고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신고한 내역이 뭐냐면 먼지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황산화물질, 그다음에 질소산화물질 딱 이 세 가지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 SOX라고 하는 황산화물질이나 NOX라고 하는 질소산화물질은 우리 벙커시유든지 경유든지 그런 원료를 태울 때 나오는 물질이고요.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먼지라고만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물질에서는 원래 이런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도 악취가 나는 물질은 다른 물질들로 지정을 해놨어요. 우리 흔히가 알고 있는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물질들이죠. 그런데 이 업체에서 스스로 신고한 우리가 발생시키는 오염물질은 이겁니다라고 한 거에는 원래는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물질이 뭔지 당연히 검사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전혀 검사하지 않았고 그 10몇 년 동안 익산시는 검사하지 아니한 채 그냥 악취방지법에 그것만 몇 번 점검하고 끝났던 거죠. 계속 오염물질에 주민들을 노출시켰다라는 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익산시는 크게 책임을 통감하고 익산시는 정말 깊이 사죄해야 합니다. 예. 이명택 의원님, 이명택 의원님도 뭐 시가 그동안 했던 조치를 자세히 조사를 하셨는데 2015년 7월까지 실제로 시에서 행정 조치를 이 공장에 대해서 한 것이 없는 거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불법 행위를 한 것을 묵인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럼? 예, 그러니까 2001년부터 이 어떤 공장 가동이 시작이 됐고 이제 뭐 민원이 시작됐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2001년부터 우리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쭉 검색을 해보면 이 장전마을의 민원은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2002년 경에는 신문에 지역 신문에 이 장전마을 문제가 되게 크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업체의 대표께서 너무 이렇게 시설이 열악하니 시설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각서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이러기도 하고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 제기를 했던 업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5년 동안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건의 행정 조치가 없을까 네. 하는 의문이 들었고 제가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런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 그 17년간의 인허가 과정을 다시 한번 싹 살펴봤거든요. 이번 네. 일을 계기로 해서 그랬더니 2009년 5월 29일 날 우리 시가 이 업체의 이 폐기물 재활용 변경 신고와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했던 이유는 이 업체가 새로운 폐기물을 더 가져와서 네. 또 가공하겠다라고 하는 신고를 한 거고요. 그 신고에 대해서 허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쭉 현장을 가서 방문했는데 이때도 어떻게 뭐라고 말했냐면 악취로 인한 주변 주민의 피해는 이 대기 방지 시설을 갖추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허가를 하겠다. 뭐 이런 신고 어떤 현장 확인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원인 물질이 뭔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거군요. 네, 그렇죠. 5월 29일 날 그리고 바로 또 6월 10일 날 또 합니다. 예, 이때는 이 업체가 또 어떤 좀 이 꼼수를 썼냐면 피해사라고 하는 이 업체, 그러니까 이보다 우리 금강농산보다 훨씬 큰 규모의 비료 업체와 예. 이 계약을 맺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공정은 그 회사가 운영하도록 임대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이 금강농사는 퇴비만 생산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내면서 훨씬 더 많은 폐기물을 가져다 쓰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인허가 신청을 또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 나가서 현장 점검을 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더 큰 회사가 와서 더 좋은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또한 허가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렇게 허가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업체가 그 피해사라고 하는 곳에 민간 유탁을 하지 않고 6월에 그 업체에 민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가 7월 10일 날 그 계약을 해지하고 8월 달에 원래 큰 회사가 방지 시설을 투자해서 더 많은 폐기물을 네.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 이 허가를 그냥 이 원래의 금강농산이 다시 그대로 신고해서 금강농산이 진행을 하는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큰 회사가 들어와서 그동안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잘 운영할 것처럼 해서 네. 폐기물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다가 이 비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을 이런 꼼수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꼼수를 쓰는 과정에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서 다 방문을 하고 점검을 했더란 말이죠. 네. 그 전부터 이미 연초박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이 재료들은 쓰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연초박을 비롯한 더 많은 폐기물을 가져다가 쓰겠다고 하는 이 업체에 대해서 2001년부터 꾸준히 민원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는 잘 나가는데 어떠한 행정 조치도 없었다는 것. 이것은 주민들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행정이 와서 공장 안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사무실만 들렀다 갔다거나 네. 나오더라도 이미 공장에 다 연락이 돼가지고 이 내부 직원은 심지어는 그런 연락이 오면 공장을 미리 청소하고 점검을 받았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조사를 나갈 때는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그런 주민들의 근무했던 분들의 증언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뭔가 이 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눈뜬 장님이 아니었을까 우리 행정이 뭔가 정말 지금의 상황은 저는 거의 알고도 봐줬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그 지난 15년간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태용 사무총장님. 네. 지금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이런 비극적인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 얘기를 잘 짚어봐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하기 때문에 장전마을 처음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사후 대책까지 이게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주민들이 여기까지 도달해보지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지금 이 장전마을 2016년에 가서 보니까 그때 냄새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2017년 4월 달에 공장이 문을 닫고 지금은 공기가 참 괜찮아요. 가서 네. 보면 일단 그것만 봐도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장이 마을의 위쪽에 있어요. 근데 이 산 자락에 있는데 자세히 지형을 보면 이 마을이 분지 모양이에요. 네. 근데 실제 환경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쭉 보니까 이 공기의 흐름이 마을 전체를 이렇게 쭉 덮는 모양으로 되고 있어요. 지형으로 눈을 봐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주민 허가를 내줄 때, 이 공장 허가를 내줄 때
이 주민의 관점에서 과연 그 허가가 온당한 것인가?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위치에서부터 그 각종 그 공장의 뭐 가공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주민들이 뭔 말씀을 하시면 경청을 좀 해야 됩니다. 냄새가 그렇게 난다는데 그 공장 바로 밑에 젖소 사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분 가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저기압일 때는 거의 하얗게 안개처럼 깔렸대요. 눈으로도 보인다는 거죠. 네, 눈으로 보일 정도로 깔렸고 그 냄새가 말할 수가 없어서 그 공장 그 사장님하고도 엄청 싸웠대요. 네. 근데 그 공장에 나중에 보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공장 내부가 뿌에서 앞에 안 보일 정도고 공장 그 사장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셔서 나중에는 아들이 운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주민들이 이런 정도 얘기를 할 때는 이유 없이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다른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아까도 뭐 물고기 떼주고 맸을 때 문제가 없었다, 뭐 또 악취만 방지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법이 굉장히 허술하고요. 네. 그다음에 행정의 관리 감독은 더 허술하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들 입장에 서기보다는 자기 기관의 좀 입장에 서서 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하다못해 연초방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통계로 보니까 2009년에서 2015년까지 2242톤을 반입한 걸로 예.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나와요. 그러면 2015년까지만 연초박을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2018년 저희가 정말 막 환경부와 싸워가지고 환경부하고 1월부터 역학조사를 했는데 그 공장에 들어가서 조사한 게 10월 말이나 들어가서 조사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공장에 그렇게 조사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공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공장 안에 들어가서 조사하면서 그 가열 건조시키는 공정인 노타리킬렌이라고 긴 원통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거기 저희가 기어 들어가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TSNA 1급 발암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건 담배 태울 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2015년까지 연초박을 썼다고 공식 통계에 잡히는데 2018년 10월 달에 그 오염물질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이 반감기가 아까도 말씀하시면 6주다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도 계속 썼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연초박이 도대체 어떻게 공급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거 규명이 돼야 되고요. KTNG가 지금 담배 만들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담배 만들고 나면 찌꺼기의 최종 책임은 KTNG가 져야 되는 겁니다. 네. 설령 어디 위탁을 하더라도 그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연초박 때문에 사실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KTNG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길 때 우리 퇴비로 쓰는 걸로 해서 돈을 받고 팔아 넘겼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기업, 또 행정, 또 현행 법, 이 전체를 다 손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권태용 사무총장님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임명택 의원님. 네. 정부 자료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242톤이 KTNG에서 금강농산으로 연초박에 들어갔다 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실제로 그 전에도 쓰였을 가능성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자료를 계속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문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알려지기 시작한 때가 2016년 가을부터 이제 2017년 2, 3월경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2017년 이 문제가 문제화가 되면서 2017년 4월에 익산시에 이제 자료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금강농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원료들을 사용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에는 저희가 이 청산가리 6,000배 독소를 가지고 있다는 리신을 포함하고 있는 피마자박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근데 이 피마자박은 외국에서 전량 거의 수입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행정에서 피마자박의 의미를 많이 두다 보니까 원료가 무엇이 쓰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방어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에 저에게 익산시가 제출했던 자료는 2003년부터 퇴비 재료로 원료로 연초박을 비롯한 몇 가지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저에게 제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쭉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2017년 9월에 우리가 익산시가 아까 기초조사를 지역의 전문가들이 해보면서
TSNA라고 하는 연초박이 가열됐을 때만 나오는 물질이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 연초박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런데 환경부도 그렇고 KTNG도 그렇고 대단히 방어적으로 이 연초박이 공급된 양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내놓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 정밀역학 조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된 건 2009년부터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가동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의 내용만 확인된다. 이번 최종 보고 때도 연구기관에서도 익산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2009년부터의 자료만 제공받았다. 그 이전의 자료는 문서 보존 기간이 끝나서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01년부터 2017년 폐업하기 전까지 인허가 자료를 다시 한번 다 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인이 된 게 이게 전라북도 자료입니다. 전라북도가 2006년 12월 19일 날 비료 생산업과 관련해서 변경 신고 사항에 대한 허가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2006년 12월 19일 이전에는 이 회사가 퇴비를 만드는데 연초박을 20% 사용하겠다. 뭐 폐사료 40%, 당밀박 20%, 아미노산박 20% 이렇게 해서 연초박을 넣어서 퇴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2006년 12월 이전부터 이미 연초박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아서 다른 재료들까지 이제 원료들까지 이렇게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지사가 승인한 공문에 따른 허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은 2006년 이전부터 분명히 연초박은 사용되고 있었구나. 이게 하나 확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명확하게 확인되는 건 분명히 2006년 이전부터 이 퇴비를 쓰겠다라고 하는 허가를 신청을 했고 퇴비를 얼만큼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퇴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연초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이걸 통해서 하나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익산시가 이건 연초박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9일 달에 보니까 이 회사가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연초박을 매년 1,152톤씩 광주에 KTNG 광주 제조창에서 들여오겠다라고 하는 또 허가 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4.8톤씩 쓰겠다고 하는 허가 필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007년 1월 9일에 이 폐기물 재활용 신고 필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폐기물을 다루는 업체는 폐기물을 우리가 어디서 얼만큼을 가져와서 무엇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확하게 허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명확히 있고 2007년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초박 양을 또 늘립니다. 그래서 매일 8.5톤씩 사용하고 KTNG 광주 제조창에서 2,240톤씩 가져오겠다라고 신고 필증을 또 바꿉니다. 그때 그러면서 연초박의 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 바로 직후인 2010년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어떤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업체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온 얘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원인 물질이 들어왔고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찌감치 문제가 커져 있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3년 동안 그 금강농산에 근무하셨던 직원분의 증언에 따르면 200kg 박스 70개 분량이 이틀에 한 번꼴로 덤프트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대략 1년에 2,500톤씩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KTNG를 통한 연초박 아니면 또 수입을 통한 연초박이 분명히 그만큼 1년에 2,500톤 정도씩의 양이 들어온 건 분명히 보이고요. 일단 신고 필증을 통해서 광주 제조창에서 1,152톤씩 들어온 것도 거의 정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에는 어느 제조창에서 얼만큼씩 들여오겠다고 하는 이 신고 자체를 안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2009년부터는 신탄진에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금강농산의 마당에 쌓여 있는 그 KTNG의 팔레트들을 보면 김천, 남원, 광주, 신탄진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2009년 이후부터는 거의 어떤 폐기물 연초박을 어떻게 들여오겠다는 신고도 없이 그냥 거의 무분별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진 데는 뭐 요소요소에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좀 가려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받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정훈 변호사님. 예. 근데 공장은 일단 이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디다가 일단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폐기물을 처리한 시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금강농산이라고 하는 비료 생산업체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자 비료 생산 공장인데요. 어찌되었든 결과론적으로 2017년 4월에 폐쇄명령 이후에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해서 이제 폐업을 해서 회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회사를 운영했던 대표이사들, 예. 그 회사를 운영한 운영자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예. 운영자와 그 대표이사들은 상법상의 또는 뭐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등을 분명히 질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실제로 뭐 오염물질을 배출한 원인자 말고도 그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했었어야 되는 익산시가 그러한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은 익산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외에도 이 공장 설립 등록 허가를 해준 전라북도 그리고 후에 비료생산업 등록도 해준 것이 전라북도이고요. 2008년도에 익산시로 비료 관련하여 관리 감독 권한이 넘어가긴 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전라북도가 관리하였었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가가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연초박에 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조차도 전혀 마련해 있지 않았고 파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TSNA에 관한 관리 기준, 허용 뭐 수치 이런 것조차도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이런 총체적인 법률적 부실 문제 또 그러한 이제 제도적 문제들은 책임에서 국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초박 같은 거를 뭐 자기들은 폐기물 업체에 맡겼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초박을 부실하게 처리해온 KTNG 같은 경우에서도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재철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우선 익산지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책임이 아니라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임명택 의원님 얘기를 듣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익산시에서 폐기물이 들어온 걸 몰랐다고 그래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2016년 9월 달에 저희가 그 폐기물을 발견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공장에 안에 들어가서. 근데 그 담당했던 지금 현재 국장님이 방송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때 폐기물을 발견을 했을 때 자기들도 그때서 폐기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겁니까? 2001년도부터 2016년도 9월 달까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박이 최초로 그러면 들어왔다고 하는 연도가 2006년도라고 보면 2006년도부터 2016년 9월 달까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익산시나 전라북도가. 그러면 이게 뭔 겁니까? 예? 주민은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물고기도 죽고 그 난리가 났는데 전라북도고 저기 익산시가 그런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런 관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월급은 받아먹고 왜 관리는 안 했는지 이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로 또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요, 제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물론 익산시장님 사과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뭐 사과 성명 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은 지금 저기 총리가 사과하는데 우리 도지사님은 어디로 도망을 다니시는지 어디 저기 새만금 어디 뭐 잼버리만 다니시는지 왜 장전마을은 왜 쳐다도 안 보고 와보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장전마을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80명 실거주자 80명 중에 33명이 암이에요. 예? 그러면 17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앓고 있는 분이 16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참사의 이 마을, 이 재난 마을을 우리 도지사님은 왜 총리가 사과했는데도 뭔 말이 없는 건지 도대체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도정에 책임을 지고 계신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총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구조선을 뭐 띄웠다고 하면은
주민을 살릴 수 있는 뭔 구명조끼라도 갖고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총리도? 예? 그런 데다 대고 다 시장님 그렇지. 우리 저기 장전마을 최종 발표회, 역학조사 최종 발표회 하는 날이 11월 14일이었어요. 그날 시장님 중국에 계셨어요. 예? 그리고 국장님 어디 해외 어디 가셨다 그래요. 가족하고. 그리고 우리 저기 누구야 부시장님 안 오셨어요. 무슨 책임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과장만 오고 다른 분들은 그 중요 간부들은 오지 않고 이게 무슨 마을 대립고 이게 죽음의 마을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처럼 뭐밖에 안 들립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네, 억울합니다. 예. 임명택 의원님, 네.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를 하고 있죠. 네네. 그 대상이 전라북도 익산시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허가와 관리 감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네.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 이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직접적인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와 이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 4.8톤씩 연 1,152톤씩의 연초박을 넣어서 부산물비료 퇴비를 5,760톤씩 생산하겠다고 하는 2007년도부터의 신고가 있었고 예. 또 2008년도에는 오히려 연초박을 2배 늘려서 2,040톤씩 가져오겠고 퇴비를 7,400톤씩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구체적인 양까지 다 신고가 되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얼마 전에도 우리 익산시 안전환경국장님이 다른 어떤 언론에 출연하셔가지고 참 직원 2명이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업체 1000여 개를 관리하려니 한계가 있다는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이 장전마을은 2001년부터 2016년 그리고 2017년 4월 폐업하는 그날까지 거의 17년 내내 민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들여다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심각한 연초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폐기물이 들어온다면 적어도 환경직 공무원들이라고 한다면 이 업체가 어떻게 생산하고 있고 아까 우리 홍정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악취가 많이 난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 공정을 살펴보고 어떤 물질들이 쓰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건 당연하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한 가장 큰 취지는 익산시와 전라북도, 뭐 나아가서는 환경부가 제대로 된 행정으로서의 시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세금 받고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주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들여다봐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군요. 네, 이제 감사원에서는 행정적 책임을 아마 가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께서는 바로 이제 주민 소송으로 가게 되면 또 그에 따른 어떤 일정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권태용 청장님, 예, 환경부도 뭐 책임져야 될 일이 좀 있습니까? 예, 환경부 책임져야 될 일이 많습니다. 금방 감사원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원에 저희가 시민 서명을 받아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어요. 최근에 감사 종료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장전마을 결과가 발표가 나고 나서 재감사를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사원마저 왜 이러나 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실제로 장전마을 결과가 인과관계에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뒤에 재감사가 들어간다는 건 그러면 그 이전에 감사는 뭘 했을까? 엄정한 감사를 해 주시기를 좀 꼭 말씀드리고요. 지금 환경부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에 금방도 말씀을 했지만 전문적인 어떤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분석기관도 사실은 없어요. 지자체가 할 일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고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규정대로 하는지를 보고 이상하면 그걸 도, 정부가 함께 전문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게 만들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 같은 경우에 오늘 총리가 사과를 하시면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선제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여하튼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지시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려면
필요한 어떤 예산, 인력, 그다음에 전담 기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부에 지금 역학조사 전담 기관도 없어요. 그다음에 환경부의 이 역학적 관점에서 이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이런 전문가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여도 안 하고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큰 기금을 마련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수조사를 하고 실제 이 피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법 제도를 개선하고 그에 맞는 여러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예요. 총리까지 사과하셨다면 네. 오늘은 선제적 조사를 얘기하셨는데 거기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예. 지금 주민들의 피해 배상은 소송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소송이 몇 년 갈지 몰라요. 주민들 몸들 많이 아프시거든요. 주민 피해 배상 문제, 예. 그다음에 이 재발 방지 대책 문제, 예. 이 두 가지 문제를 위한 기금 마련과 전수조사, 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사과의 의미가 진심으로 실리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건 전라북도나 익산시도 마찬가지다.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책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대책이든 원인 규명이든 하여튼 자기가 엄청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20초씩만 해주시죠. 우리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어쨌든 저희 마을은 이런 그 어떤 최악의 네. 어떤 그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총리가 사과하는 데까지 지금 네. 거의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예. 주민들의 고통이 20여 년간 계속돼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통이 언제 끝난다는 날짜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없다는 것이 정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정훈 변호사님 간단하게 한 20초 정도만 말씀해 예. 주시죠.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들, 특히 익산시, 전라북도 사제뿐만 아니라 그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배상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과 그 마을 자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통해서 이 마을 주민들이 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후속 조치가 빨리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명택 의원님. 네. 저는 무엇보다도 KTNG의 책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KTNG가 꼭 책임을 다하는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고 특히 연초박은 어제 전라북도가 반갑게 그래도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퇴비로도 만들지 않게 하겠다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앞으로 KTNG의 연초박은 반드시 예. 따로 위탁 처리가 아니라 예.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꼭 예.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태영 총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장전마을 이번 인과관계 인정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다른 마을들의 제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우리가 함께 세우는데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말 팔을 좀 걷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끝났습니다만은 뭔가 시원치는 않은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시청자 의견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을 섭외해서 토론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저희가 섭외했죠. 근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사과도 진정성 있게 하고 대응책도 좀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를 더 해볼수록 책임 소재가 더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겠다. 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 또 잘못된 규정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듭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